7월 말 뭐 이랬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7월 말 이렇게 했다는 거, 뭐 5월 6월 말까지 정도의 그림과 칼라 쓰다가 복숭아는 마지막에 비대가 빠르죠. 예. 쑥 커버리죠. 갑자기. 예, 갑자기 쑥 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설탕을 못 쓰게 하냐면 과일에 오염되는 것 때문에. 수확기에. 설탕에 이래 모여서 맺히면 그게 당 성분에 의해서 까만 곰팡이가 펴요. 예.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생식으로 전환할 때는 골드 칼라의 염화가리, 복숭아에는 2kg까지. 근데 잎이 두껍고 내가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3kg 써도 괜찮아요. 단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오후에 살포하라는 거죠. 안전하게 하려면 2kg 쓰면 돼요. 예. 2kg 쓰고 일찍부터 하는 게 더 낫죠. 예. 1kg부터 2kg 척척척 하는 거. 예. 그러면 3kg를 써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옆 두께가 두꺼운 거는 3kg가 더 훨씬 나아요. 2kg보다. 잎 두께가 얇은 거는 2kg가 나아요. 3kg 이동 갑자기 시키면 잎이 힘이 딸려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을 리학과 미는 거하고 대학생이 리학과 미는 거하고 두 개 다르겠죠.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힘의 차이는 잎의 두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과 성장을 두 개로 나누는 시점은 우리가 농가에서 어느 정도 품종에 따라서 조금 이거 변화를 줘야 돼요. 그 변화를 안 주고 그냥 하면 그 생식 전환율이 조금 더뎌요. 그런 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수확 이후에 우리가 그 수확 때 이후에나 이렇게 하면 하계 전정해가지고 많이 자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때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오파가 도장지가 많이 뻗은 1m 이상 뻗은 것도 있죠. 네. 그런 거를 한 40cm 높이 잘라가지고 태풍이나 뭐 이럴 때 9월달에 뭐 9월달에 장마 같은 비가 오잖아요. 네. 그때 새순이 적게 돋아나게. 그 시기에 새순이 많이 돋아나 버리면 질병 감염이 많이 된다는 거죠. 아, 도장지로 갑자기 다 멍청 자르지 말아라. 예, 아니요, 그 높게 잘라놔요. 그렇지. 예, 자르더라도 약간, 이제. 약간 높게, 예. 한 40cm 높게. 그래 잘라두면 그 가지는 이제 겨울 전정할 때 자르면 되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약 9월 초나 이때 돼서 그때 자르면 또 잘 안 돋아나요. 네.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일조량이 줄어들 때, 일장이 낮 시간이 줄어들 때면 괜찮아요. 8월 말 뭐 9월 초 돼서 자르면 그때 잘라버리면 또 어떻게 되면 그 자리에 도장지가 잘 안 돋아요. 근데 겨울 전정할 때 자른 거는 그 자리에 도장지가 많이 닿고, 겨울 전정할 때 다시 자르는 자리는 가지를 옆으로 척지를 뽑아낼 자리에 그렇게 하고, 척지가 발생 안 하게 할 때는 여름에 하계 중에 조금 높게 잘랐다가 한 9월 초에 한 번 더 잘라버리면 그 자리가 체내 양분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장지가 네. 작게 돋아요.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적게 썩어요. 우리가 그 복숭아는 잘못해놓으면 가지가 다음에 썩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수확 이후에는 이제 골드 칼라 2리터와 설탕 3kg, 염화가리 3kg 정도를 살포해 가지고 몸속에 탄수화물 축적하는 단풍을 들여요. 네. 이 단풍을 들여야만이 이 큰 나무 있죠. 통통한 나무, 요 나무로 바뀌어요. 내년에 이제 이런 통통하게 나온다. 그렇죠. 통통해. 이 단풍을 들이고 눈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그 작업이에요. 단풍을 들인 나무하고 단풍을 안 들인 나무하고는 가을에 뿌리가 뻗고 있는 상태고, 단풍을 들인 거는 뿌리가 정질해요. 그럼 복숭아 잎이 하루아침에 썰이 맞아가 톡 떨어지면 지금 내려가던 비료, 그 잎의 영양소가 뿌리에서 이르려가 다시 올라와요. 그 몸속에 비료가 축적이 돼요. 완전한 영양소 알겠죠? 그 감사비료가 독약이라 하는 그거예요. 우리 감사비료 하라 그러죠. 과수에서 감사비료가 많이 나와 있죠. 이 독약이에요. 저 앞에 나무, 저 삐리삐리한 좀 작은 약한 나무 있죠. 저기에다가 감사비료를 줬다면 표도 안 나요. 그 다음에 홀라당 얼어 죽어버려요. 그때 비료를 먹고 잎이 이제 약간 두꺼워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영양소가 내려가서
뿌리에 가서 이를 내가 비료를 가져 올라오면 이게 다 못 먹어요. 몸속에 비료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얼어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비료를 더 가지고 몸에도 더여버려요.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단풍이 들어가지고 바뀌거나 그리고 얼어서 떨어지고 나도 영양소는 가던 건 계속 내려가요. 그럼 뿌리는 계속 일을 하겠죠. 잎이 있어도 없어도 몰라요. 그 일을 해가지고 한 20일 동안에 몸속에 비료를 축적하고 더 이제 안 내려오면 그때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비료는 독약이라고 합니다. 그 봄에 4월 달에 줘도 충분한데 굳이 그놈을 갖다가 가을에 줘갖고 나무에다가 비료를 먹여버리면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복숭아에서 세균성 구멍병하고 동해잖아요. 동해 그거 봄에 꽃냉해. 근데 뭐 꽃냉해는 올해 얼어도 내년에 또 열 건데 동해 입으면 나무가 홀라당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비료는 그만한 좋은 점도 일부 있다고 연구가 발표됐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나쁠 수도 있다. 그거는 감사비료. 그래서 차라리 단풍을 들여야 된다. 단풍을 들이는 건 체내 저장 양분. 왜 그때는 설탕을 그 가을에 쓰냐면 탄수화물 인위적으로 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쓴다. 그리고 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들은 빨리 떨어진 것들은 아예 설탕 농도를 더 올리겠어요. 5kg나 10kg 여가지고 피부에다 먹여버려요. 우리 SS기로 이래 가면 단풍 들러 하면 뭐 SS기 바람에 다 떨어질 거잖아요. 그건 이미 단풍을 안 들여서 그래. 안 들이고 그래서 그래. 눈이 탱글탱글 커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은 와야 되는데 황금언론법 그 1년 2년 한 분들은 이미 알아요. 그 전에 자기가 단풍을 들이가 떨어뜨린다는 이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면 뭐 단풍 들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다 떨어지는데 뭘 단풍을 들여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체내 저장 양분이 축적이 적게 됐다는 거고 몸속에 탄수화물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동해에 노출이 된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겨울에 유막 코팅으로 가는데 유막 코팅이 이게 잘못하면 나무가 홀라당 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어저께 간 사과밭의 농장에서는 교육받고서 식용 3통을 썼어요. 좋아요. 근데 한 통 반 맞춰도 죽어요. 나쁘죠, 그거는. 그럼 그저께 간 영동에서도 복숭밭에 유막을 3통을 했단 말이에요. 멀쩡해요. 다른 농가는 피해가 일어나도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용유하고 퐁퐁하고 물하고 배합은 퐁퐁 양에 의해서 얼마나 잘 해석된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 500에 퐁퐁 2리터가 제일 안전하더라. 그래서 희석했을 때 우유빛, 우유 색깔 뽀얗게 나와야 된다. 누렇게 울룩울룩 하면 퐁퐁 양이 적다. 그리고 이래 우리가 가격을 전략하기 위해서 통닭집에 폐유를 쓸 때는 한번 이래 섞어 놓고 조금 기다려보면 누렇게 뜰 때는 좀 건져내버려. 건져내버리고 이래 다른 망사로 건져내버리고 그 다음에 퐁퐁을 더여가지고 그러면 뽀얗게 돼요. 뽀얗게 된 거는 기름하고 물하고 양이 같기 때문에 살포하고 나면 흘러내린 게 기름도 흘러내렸고 물도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얼룩얼룩하게 섞인 거는 기름은 붙어보고 물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동물성 기름이 같이 이제 섞이는 게 붙으니까 나무가 많이 상하더라고. 예. 그게 이제 그걸 기계를 한번 섞어보고 교반해보고 가만 조금만 있으면 떠요. 뜰 때 큰 거만 건져내보고 조금 건져내보고 거기에다가 퐁퐁을 더하면 되네. 알겠습니다. 예, 퐁퐁을 더해버리면 뽀얗게 섞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위에 물에 기름이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손 담그면 손에 기름 다 묻어버리죠. 그런데 그게 퐁퐁이 더 들어간 상태면 손에 기름이 안 묻어요. 우리가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사모님들은.
뜨신 물에 우리가 그 잔치하고 이럴 때 설거지 할 때 퐁퐁을 뜨신 물에 쓰죠. 그러면 똑같은 양에서도 기름때가 잘 지고 찬물에 쓰면 잘 안 지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름 자체가 동물성이 좀 통닭집에 그 닭기름 그게 빠져나온 게 좀 농도가 세거든요. 우리 식용유보다 콩기름보다 높다는 거죠. 그런 거를 교반을 해가지고 한번 살짝 멈추면 뜬다는 거죠. 그럼 건져내쁘고 퐁퐁을 더여서 우유 색깔이 나오도록 뽀얗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지 마라. 한 번만 해라. 중복 살포. 네. 그리고 SS기에 살포하면 하단부에서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하단부에 노즐을 한 개씩 잠가버려야 돼. 그리고 너무 기계가 천천히 가지 말라는 거죠. 천천히 가면 그 중복 살포와 똑같아요. 그냥 좀 빠른 속도로 가면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하면 1년사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봄냉에 이제 동해 봄냉에 두 개가 남거든요. 그렇죠. 지상부에서는 봄냉에 동해. 네. 이제 요 두 개는 유막과 설탕으로서 대처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비닐 피부가 안 한다면은 못 막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얼음이 얼른다고 이렇게 온도 영하로 내려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 설탕물을 저녁에 얼음 어느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살포해가지고 이 꽃을 얼려버리라. 그게 좋은 방법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봄순이 났을 때는 이제 좋게 만드는 방법은 봄순을 살을 찌우가 목면십이 연면십이고 설탕은 탄수화물이 돼서 참 좋은 거고 가리는 익히는 거다. 우리가 뭐 색깔나나 뭐 이런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염화가리에서 대체한다. 그 다음에 바닥의 비료량은 이 씨는 0.5가 기준을 잡으면 제일 좋으나 많이 자라고 있을 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을 때는 어떤 곳에 우리가 땅을 매립했거나 그 아래쪽에 어디에서도 자기가 먹을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장에서는 비료나 퇴비를 줄여야 돼. 이 씨는 0.5라도. 그리고 이제 0.5인데 나무가 안 자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 동해나 이제 아니면 그 우리가 수분 함수량이나 과습.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지상부에서 연면시에서 잎을 살을 안 찌워서 그렇다. 그 지금 보면 저 나무가 살을 찌워서 좌지다가 저렇게 됐거든요. 저 나무는 약간의 어릴 때 그 이제 생육이 조금 부진했는데 그것도 해석을 해보면 어릴 때 저 나무에 특별히 연면십을 더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뿌리를 뻗쳤을 건데 뿌리를 똑같이 해도 못 뻗던 거예요. 저 나무만. 그러시고 나무 간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결국엔 잎 두께 차이다. 그래서 황금알 농법에서 처대 다 못한다는 소리가 저거예요. 단감 같은 경우는 3년 되면 똑같게 만들어져요. 나무 수령은 오래됐는데 가원에 가보면 조그마한 나무들이 있어요. 해마다 적은 과일이 열어요. 퇴비도 똑같이 줘요. 비료도 똑같이 줘. 그 나무에 가보면 약칠 때 좀 더 쳐줘.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 좀 더 주면 좋아지려고. 그런데 거기 더 주면 좋아지는데 영양제 횟수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개발한다고 제가 32년 걸렸어요. 단감 나무에다가 비료를 아무리 만져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거 하나 알아내는데 32년 걸렸대요. 요 나무들이 전년도에 체내 영양 양분이 가령 3개가 있으면 2개밖에 안 써요. 여기 크다가 잎 떨어지면 새로 나오려고 놔줘버려, 1개를.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보다 더 좋은 게 튀어나와요. 원래 과일이 크잖아요. 그러려면 이놈이 잎이 밀고 나오거나 그 전부터 영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도 얘들이 모르는 시점이 나와요. 잎이 금방 태어났을 때는
밑에서 온 건지 위에서 온 건지 몰라요. 영양만 있으면 크는 거예요. 요 방법을 갖다 국화꽃 삽목한 거 있죠. 예. 바로 꽂아놨고 뿌리도 없는 살을 짜버렸어 제가. 그 말은 뭐냐면 잎은 결정을 할 때 자기가 먹고 있는 양만 결정하는 거지 어디서 온 건 결정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좋은 거나 자기 음이 모여서 좋은 거나 이 두 개를 아무 결정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복숭아 가지를 우리가 키우면 요만큼밖에 안 커요. 40cm, 30cm. 그놈을 복숭아 나무에서 접을 붙이면 2m 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양에 따라서 얘는 행동이 밑에서 얹는지 위에서 얹는지 그걸 안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달려있는 이 복숭아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뿌리에서 오기 이전에 지상부에서 먹이고 키워버립니다. 그러면 뿌리는 왜 안 움직이냐면 묵어야 하죠. 안 묵고 하다가 지는 큰일 나요. 그게 뭐냐면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봄 되면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안 내려오거든요. 안 내려와도 몰라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 데 있는 뿌리부터 착착착착 죽어와요. 그래가 만지면 홀라당 죽어버려요. 껍데기 벗긴 나무는 어디부터 제일 끝부터 죽어와요. 톱으로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상부로 허실되는 게 없으니까 뿌리가 영양을 모아 올라와갖고 쇠순을 만들어 뚫고 나와요. 안 죽어요. 그거는 배 갖고는 나무를 잘 못 죽여요. 소나무 같이 눈이 안 돋아나는 나무 말고는 아카시나무 아무리 베도 작아질 뿐이지 죽진 않아요. 또 올라 자꾸 올라. 그런데 껍데기를 벗기고 죽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해를 받은 나무 봄에 이파리 나고 죽어버리죠. 뭐냐면 뿌리에서 올려줘요. 온도 맞으면 계속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뿌리가 먼 곳부터 계속 차근차근 죽어와요. 그럼 마지막에 홀라당 죽어버려요. 우리가 연면시비인 거 어떻게 되냐? 제일 먼데 제일 작은 뿌리에 그냥 갖춘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일을 해 올라와요.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일을 해가 오기 전에 잎을 살을 찌우고 잎을 먼저 키워서 먼저 양을 많이 보내가지고 복구시킨다. 그게 저나무예요. 저나무는 좀 힘이 없는 나무인데 여기 농장 그 대표님이 그 영양을 지상부로 먹였기 때문에 저기 바뀐 거예요. 저 나무에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저 나무는 별로 골고루 별로 안 자라요. 근데 이런 나무들은 좋은데 이게 또 왜 영양 시비를 하라 그러냐면 가지 굵기에 따라서 뿌리에서 오는 관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데 초기 잎의 크기는 같게 나와요. 날짜가 조금 차이 나고 크기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잎의 크기 어릴 때 요 나오는 시기나 가지 굵은 가지나 가는 곳이나 잎의 크기가 많이 차이 안 나요. 어릴 때는. 그 시기에 계속 연면 시비를 해버리면 이 가지 굵기가 같아져요. 이 나무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장이 없는 쪽 그 팽팽하게 골라요. 네. 그거는 뭐냐면 봄순에다가 영양을 먼저 먹였기 때문에 거의 같아져 버려요. 크기가.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 초기 연면 시비에 대한 강의를 갖다 그 부분만 하고 있어요. 매번. 예. 봄에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집신 장사가 뭐 아들한테 죽을 때 유언이 떠덕 하는 거와 똑같아요. 집신에 트럭이 잘 떠들어가면 몇 가닥이 보이잖아요. 그거나 이게 우리가 과실수 나무에 봄에 잎을 살을 찌우는 거나 두 개가 똑같습니다. 봄순에 살만 잘 찌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장님이나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 걸 할 텐데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컨설팅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